우리나라의 감염관리 시스템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병원 감염의 예방 조문이 의료법에 신설되었고, 이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의료기관이 기본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조사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인 코니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환자실 감염과 수술 부위 감염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감염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에는 병원 감염을 감염병군의 하나로 지정하여 감시 체계 근거를 규정하는 의료 관련 감염병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감염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2012년에는 200병상 이상의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나라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입니다. 병원장은 감염 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실장, 감염관리간호사, 감염관리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감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염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진료부서, 간호부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이 포함되어 있어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촉직 의원으로는 감염관리의사, 수술실 부서의 장, 중앙공급실장, 업무팀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 한 분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 최신의 감염 예방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내 예방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모든 환자와 보건의료인 그리고 환경을 관리하여 감염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감염관리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150개 미만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염 예방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 예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뉘며, 당연직 위원회는 감염관리실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부서의 장, 진단검사부서의 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감염 관련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물로 구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 1인이 추가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감염 예방 관리에 기여합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감염 예방의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은 병원 내 감염 예방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최소 연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감염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또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위원회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열립니다. 이러한 회의는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위원회의 결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사항은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은 후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필요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운영 기준을 통해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는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종합병원은 병상 수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150병상 이상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모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염관리실은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5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직무와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각 의료기관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만 효과적인 감염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인력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관리실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병원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는 100병상 이상일 경우 감염관리의사와 간호사를 각각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즉 300일 병상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관리실에는 의료기관의 인정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감염 예방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감염관리 의사와 간호사는 감염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실을 구성할 때 반드시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감염 예방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직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우선적으로 물로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이 감염에 노출된 경우에는 외래 진료를 통해 감염 노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함께 공상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루웨어를 통해 전자결제로 진행됩니다. 감염관리실에서는 직원의 치료 경과를 추적 관찰하고 필요한 교육과 지표 관리를 통해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 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은 직원들에게 공유되고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에도 유해인자 노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상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상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루웨어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보건관리실에서는 직원의 치료 경과를 관리하고 교육 및 지표 관리를 통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외래 진료를 위해 원무팀에 전화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